첫 번째, 두 번째, 저점, 고점 다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 추세의 새로운 국면, 요 국면, 즉 95,000원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간이 매수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추세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추세선 매매라는 설명 포인트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 차트 모양을 좀 보게 되면 추세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짜잔 넘어가면요.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저점, 그리고 두 번째 저점, 그 다음에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그래서 그 라인을 평행한 선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움직였겠죠.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단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추세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다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추세가 이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아까 전에 그 보셨던 그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 그 다음에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연결해서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우상향, 이런 건 우상향 추세겠죠. 추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서 우상향 추세, 좋은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추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선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추세선을 살짝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쪽으로 돌파하게 되면 오버슈팅,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언더슈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상적인 범주를 위쪽과 아래쪽으로 벗어났다라고 얘기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됩니다. 어디로요? 채널 안으로. 네, 채널 안으로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되고요. 만약에 이 채널을 벗어난 상태에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발생했는데 빠르게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건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 추세를 벗어나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발생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추세가 일단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은 당연하게도 네,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세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에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르게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여기 오버슈팅 다시 한번 나타났고, 다시 들어왔고, 언더슈팅. 근데 중요한 건요, 조금은 다른 언더슈팅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추세선을 그리면서 갈 때 움직임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언더슈팅이든 오버슈팅이든 발생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추세가 또다시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은 다른 패턴이 발생됐잖아요. 바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언더슈팅처럼 주가의 어떤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어요. 아래쪽에서 계속 빌빌대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조금은 다른 언더슈팅인데? 이러면 언더슈팅이 아니라 추세의 하단을 이탈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 만들어지거나.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연결되니까 추세가 또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네요. 다른 구간에서 동일 방향의 새로운 추세의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추세가 형성된 시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들고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한번 크게 상승한 구간에서 주가가 약간의 변화를 겪었지만 상승 추세 더 지속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가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사실 위쪽에서의 오버슈팅은 언더슈팅만큼 무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를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요, 오버슈팅일 경우에는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추세가 더 이제 수익이 발생시켜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 대신에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참고를 하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오버슈팅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정상적인 추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요렇게 진행이 됐죠.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드는 추세였고요. 이번에는요, 추세가 새롭게 형성이 또 됩니다. 언더슈팅 자리를 지나갔어요. 여기 이 추세 하단을 지나가면서 언더슈팅이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이 낮아지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자, 추세를 이탈한 상태에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면 그것은 바로 추세의 전환이다. 자, 처음에는요, 상승 추세 그리고 언더슈팅이 일어났지만 그 추세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언더슈팅이 일어난 이후에 같은 방향 지속이 아니라 하락 방향, 즉 아래쪽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추세가 전환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를 어디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바로 이 시점을 매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갔겠죠. 이게 20만원대, 지금 가격대 보시면 이제 13만원대 더 아래로 내려갔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주가가 더 하락하는 포인트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매도하시면 적당한 매도 포인트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 매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는요, 추세가,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포인트를 봅니다. 하락 추세가 짠짠, 고점대, 저점대 연결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고점과 저점 두 개씩만 잡아가지고 선 그어버리면 추세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의 내비게이션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추세가 어떻게 갔는지 봅시다. 계속 쭉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이 추세선 안쪽에서 움직이는 모양새였는데 언더슈팅이 일어나요. 언더슈팅이. 언더슈팅이 일어났어? 그렇다면 주가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뭔가 다른 모양새가 만들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추세가 형성될 것 같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낼 수 있는 게, 상승 추세에서 언더슈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원래 추세대로 돌아오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상승 추세에서 오버슈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큰 의미가 별로 없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도 언더슈팅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것이 추가적으로 추세를 하향세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포인트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더슈팅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속하게 빡빡빡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냐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나오게 되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그 내용들로만 보게 되면 그냥 그 타성에 적게 되거든요. 자, 내려가면 반등, 저항에 부딪히면 조정. 네, 계속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이제 사고팔고를 계속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지선을 이탈해버려요. 그 다음에 변동성을 키워버려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언가 새로운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흐름들을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되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 첫 번째 요 포인트, 요 추세가 형성되는 요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여기 다이아몬드 구간 있죠? 다이아몬드 구간. 요 구간까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 하락 추세에서의 어떤 저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를 통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그렇게 확장시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대신에 여기 구간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저점, 고점 다 만들어주면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 추세의 새로운 국면, 요 국면, 즉 95,000원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간이 매수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여기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 차트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게 2015년도 초에 제가 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강연회를 통해서 그 증권사 VIP 고객님들에게 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SK이노베이션 차트 보시면 공부가 조금 더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언더슈팅과 오버슈팅 이런 것들은 추세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인데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급속한 변화이기 때문에 언더슈팅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의 변동성, 그 다음에 단기 반등의 변동성들이 세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슈팅 같은 경우는 급등에 대한 변동성과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매수하게 되면 재수 없으면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 이 방향만 우리가 잘 체크해서 알고만 있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점 때마다 올라오니까 이때 매수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건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10% 20% 먹으려고 여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만약 잘못해서 언더슈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손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느냐 마느냐, 계속 가져가도 괜찮겠느냐 안 괜찮겠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추세가 다 끝난 시점에서 바닥을 잡는다든지 새로운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시점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요.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가더라도 추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 네.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만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단기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못해서 내려가고 있는 주식에다가 매수하거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추세는 꼭 잡아라, 꼭 보관해라, 꼭 놔둬라, 꼭 내 것으로 만들어라. 상승하는 주식,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주식, 즉 올라가고 있는 주식, 더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은 꼭 내가 매수를 해놔야 되겠죠. 세 번째, 전환 포인트가 바로 매수의 맥점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차트가 전환될 때 그 포인트, 그 자리만 잘 잡아낸다면 추세의 초입, 상승의 그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강의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에 너무나 좀 최적화된 그런 무기를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조금 더 미세한 어떤 그 세부 사항들에 대한 강의들도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들어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강의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리고 차트를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확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이 추세선에 대한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매매 포인트, 지금 사서 지금 팔아라, 이때 사서 이때 팔아라, 이게 아니라요, 좋은 주식, 즉 상승하는 주식과 하락하는 주식을 구별하는 방법이고요, 상승 초입에서 또 상승 중간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사야 될 위치인가 팔아야 될 위치인가, 여기에 대한 구분을 지어주는 그러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매매 포인트들은 조금 더 다른 그런 개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추세에 대한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 겁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의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와 함께 비교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